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님께서 특별히 신청곡을 부탁해 주셔 가지고 윤종신의 환생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노래 좋네요. 기분이 마음이 몰랑몰랑해지네요. 그러면 오늘 시민님의 공부에 관한 1분 나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신청곡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최인저님이 그때 나태주의 꽃을 보듯 뭐 너를 본다? 그 시를 얘기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이 누군가를 20대에는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읽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생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제가 돌콩님한테 말씀했더니 돌콩님이 한생이라는 노래를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구나 이걸 또 느끼면서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공부라는 책인데요. 엄기호 작가의 책이고요. 이거를 제가 1, 2, 3부가 나눠져 있는데 지금 2부까지 읽었는데 1부만 3번 읽고 2부 한 번 읽고 3부를 못 읽었어요. 이분이 공부에 대해서 책 표지에 자기를 돌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40평생을 이제 뭐 초반 5살 빼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공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냥 시키니까 했고 중학교 때도 다들 공부해야 되니까 했고 고등학교 때는 다들 대학을 가야 되는 줄 알고 따라 공부했고 대학 가서는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그 후로는 자격증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육아라든지 내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이제 40이 거의 다 돼서 보니까 노후가 걱정이 돼서 갑자기 또 공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 80이라는데 반밖에 안 살았는데 나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하고 살까? 이 걱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일단 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후로 되면서 또 중개사 하면서 노후 걱정이 되니까 자기 개발을 경제적 자유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좀 노후가 걱정됐던 건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보다는 그냥 닥치는 대로 따라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책은 이제 어느 다른 분한테 소개는 받기는 했었는데 이 책이 약간 조금 편파적인 뭐래 좌파 경향이 약간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책은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뉘어서 하나는 공부할 이유가 사라진 지금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공부할 이유가 사라졌으니까 그 자기 개발의 공부에서 자기 배려의 공부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3부에서는 자기 어디 갔지? 잠시만요. 3부에서는 그 자기 배려의 공부를 넘어서 재미를 알고 기쁨을 아는 공부로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부는 이제 공부할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왜 사라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 되게 공감이 갔어요. 저희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 세대는 공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세대예요. 그때는 공부를 잘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성공할 수 있었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배워왔던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입시켜줬고 무조건 공부해라. 대학 가면 너희는 달라질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세대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저희가 딱 그 과도기 세대에서 더 이상 공부로 성공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고 우리 밑에 우리보다 조금 더 늦은 애들도 더 이상 공부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공부로 성공할 수 없는 세대가 되면서 학교가 가지는 기능이 예전과 다르게 변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가가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항변하는 부모가 있다. 그러나 이 부모들 역시 다른 방면에서 자녀가 폭풍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기타를 치면 기타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때가 되어도 자기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발견하지 못했거나 하고 싶다고 말한 그 무엇을 잘하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정점에 이른다.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부모는 집중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지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이런 부모에게 자녀가 어느 정도 잘하기를 바라느냐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비슷하다. 1등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하지요 하는 답이다.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물으면 최소 중간 이상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하는 것이다. 영역이 학교 공부에서 다른 분야로 옮겨간 것일 뿐 명시적으로 1등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상 중상위권 안에 들기를 바라는 1등주의자들인 것이다. 그 결과 탈학교 시대의 후반기로 갈수록 어린이 청소년을 해방하고자 한 언어인 꿈은 본의 아니게 억압의 언어가 되었다. 꿈을 가지지 못하면 지질한 사람이 되고 꿈을 가지면 그 모든 준비를 18살 이전에 완수해야 하는 강압의 언어가 된 것이다. 이거 읽고 제가 정말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내가 내 아이에게 야 공부 안 해도 돼. 뭔가 있겠지라고 내심 바라면서 그래도 뭔가 중간 이상을 바라고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되게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쉽게 너 꿈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꿈이란 게 정말 그 강압의 언어가 될 수 있구나. 이 저자가 다시 말하는데 우리는 이 꿈을 묻고 발견하고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에 관해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을 대체 언제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18살 이전에 꿈을 찾고 발견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이다. 한 번 진료를 정한 다음에는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되게 이게 반성을 하게 됐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저자가 다시 말을 해요. 강의를 하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곤 한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말이다.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걸 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그때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최후의 그 순간까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느라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과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도 아이에게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라고 되게 많이 묻고는 하는데 어쩌면 나도 내 스스로 그걸 발견하지 못한 채 참 강요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반성됐고요. 2부의 자기 개발에서 공부에서 자기 개발이 공부에서 자기 배려의 공부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성장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 삶이 전환되어야 한다. 공부가 그 전환을 슬기롭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삶의 전환을 위한 공부의 전환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태까지는 진짜 공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기존에 약간 꼰대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가 뭔가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삶을 위한 공부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고 뒷부분을 마저 못 읽었는데 뒷부분에서는 또 이 삶을 위한 전환의 공부에서 기쁨을 얻는 공부가 무엇인지 한번 끝까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되게 소개를 하고 싶었었는데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고 있는 스스로의 공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다들 학부모니까 자녀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부에 대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그런 길들이 막히면서 이제 공부로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중간 이상을 하길 바라며 아이들에게 강압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뒤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부모로서 이런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아이가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도 그렇게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삶의 전환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삶의 전환을 위한 공부를 꾸준히 지금처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내일 발표하실 분 한 분 정해 내일은 주시면. 써니 언니가 무엇을 읽고 감동을 받았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요즘 신민님께서 댓글 소통을 하시면서 모든 분들의 일상을 잘 알고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내일? 가능은 한데 별 내용이 아니어가지고 늘 듣고 늘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날 나한테 꽂혀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알겠어요. 같아요. 네. 또 다른 누구한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스트레칭 하시고 구호 외칠게요. 아, 구호 외치겠습니다. 에너지 에너지 버스 버스 에너지 버스 24번 24번 4번 출발! 출발! 좋은 시간 보내세요.